네, 2020년 4월 1일 수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학생들 개학이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되고 수능도 12월 3일로 미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올해 3학년들 재수생들보다 훨씬 불리해졌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교육에 관련된 것들, 말을 아끼고 계신 건지, 뭔가 행동하기 두려우신 건지, 준비가 안 된 건지 상당히 학부모들 입장에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세종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이끌 국가산업지도 그린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 적기 조성 필요성.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정부 주도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인식되어야 한다. 세종시가 그리는 스마트 국가산단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품고 있다. 정부 주요 정책인 스마트 제조 혁신의 미래상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태동한 도시라는 점, 미래 신산업 모델을 국토 중심인 세종시에 펼칠 경우 막대한 효과를 낼 균형 잡힌 국가 산업 지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을 연계 활용할 경우 국가 정책의 테스트 베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전진 기지인 셈이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실증 기반 확충과 특화단지 지정 등 핵심 정책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과 직접 연계가 가능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 국가산단을 국가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한다면 정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는 정부 스마트 제조 혁신 정책의 테스트베드 및 전초 산단 기능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국가산단은 세종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국가 미래 신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프로젝트다. 정부가 현재 세종시에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등은 세종 국가산단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상징 도시라서 행정 중심 기능 이외에 민간 부문을 유인할 수 있는 도시의 산업 기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산업을 세종시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서 진행한다면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세종시 자체 이 충청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전 뉴스 보면 대전 테크노파크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하나 대전에는 대덕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주 선전하고 있는 그런 소식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대전 바이오벤처 맹활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염병 진단 관련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전 대덕특구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31일 대전시와 대덕 벤처 기업들에 따르면 바이오니아는 코로나 진단키트 2종에 대해 유럽 CE-IVD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수출용 허가 승인까지 획득해 전 세계의 진단키트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해외 대리점의 공급 요청에 맞추기 위해 유럽 인증을 먼저 획득했다. 바이오니아는 수출용 허가 승인으로 이번 주부터 코로나 진단키트 550만 테스트 수출을 본격화한다. 공급 계약을 체결한 루마니아를 비롯해 유럽,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 등의 추출 및 진단키트 공급을 확정했고 40여 개 국가와 계약을 논의 중이다. 솔젠트도 코로나 진단 시약
2종을 개발해 지난달 2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진단키트 이런 부문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우리 국민들이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강남 재건축부터 뚝뚝 3억에서 5억 내린 급매물 속출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가운데 그 충격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준공 30년 넘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드물던 급매물이 점점 늘어나면서 실거래가가 3억에서 4억씩 하락했다. 매도자는 최근 실거래가보다 더 낮게 매물을 내놓고 있는 추세다.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연일 가격이 상승하던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단지들이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 1월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재건축 매물의 하락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공포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재건축 물건부터 내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WM 자문센터 부장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보유 주택수를 가지고 책정한다. 또한 10년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 기간이 6월까지다.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고 주택 보유로 인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재건축 물건부터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강남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시세 대비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높이겠다며 공시가를 올렸는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가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급등하는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은 31일 오후 4시 현재 3,700명가량이 동의한 상태다. 네, 그 다음은요. 소득 하위 70%까지 자금을 준다고 했던 그 정책에 대한 아주 시끌시끌 논란이 있는데요. 그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금 꼬박 내는 맞벌이는 왜 안 주나? 커지는 형평선 논란. 열심히 일한 게 죄인가요? 맞벌이라 소득 기준 넘는다고 받지 못하네요. 정부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지급 기준이라고 밝힌 소득 하위 70%를 둘러싼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돈을 주고도 원성을 사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지급 기준으로 예상되는 월소득 712만 원을 놓고 맞벌이 부부들 원성이 크다. 직장인 A씨는 맞벌이로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받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는 31일에도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알아보려는 접속자들이 폭주하며 계속 마비된 상태다. 이날 오후 3시에 접속을 시도했더니 무려 5시간 30분을 대기하라는 메시지가 뜨기도 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득기준 논란, 전산화된 부동산, 차 넣고 금융자산은 뺄 듯.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대상자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등 당장 파악이 가능한 재산 현황이라도 최대한 반영해 긴급 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5월까지 수혜층을 선별해야 하는 촉박성 때문에 현금,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고가 그림 등 유동자산은 자산 내역 반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여 자산 없는 월급 소득자들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자산을 반영하려면 재난지원금을 5월에 지급하겠다는 목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며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자료 중 전산화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소득 환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의 근로사업소득 신고자료와 행안부의 재산세 납부 자료 등을 토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재산 보유 현황을 집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총선 이후인 5월의 지급을 목표로 속도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줄 세우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료처럼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역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따지는 식의 분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자영업자들은 대거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100% 인정하는 확실한 소득 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소득 증빙이 뚜렷한 급여생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들은 절세 등 목적으로 사업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당사자 동의 없이는 조회가 어려운 금융자산은 소득 기준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등 실물 자산보다 현금 등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신속한 집행에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종합적인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동수당처럼 재산을 광범위하게 반영하려면 단기간 내에는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기재부 주장처럼 아동수당의 소득 인정액 방법을 활용하면서 재산 반영 범위를 줄이는 방법에 무게가 실린다. 이때 그나마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정도다. 지자체의 재산세 정보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형평성을 포기할 경우 따르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네, 그래서 옆에 아동수당을 주기 위해서 상위 10%를 걸러내려다가 첫 해에 그 대상 선별에만 무려 1,600억 원을 썼다는 그런 기사가 더불어 떠있네요. 네, 이거 상당히 좀 힘들게 이렇게 찾아내야 하는 그런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요, 부동산 쪽 뉴스인데요. 로또 분양, 현금 부자 독식, 채권 입찰제 필요. 채권 입찰제, 주택 채권 입찰제가 무엇인지 먼저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공급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와 분양가격이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분양대금 외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채권 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제도라고 하네요. 네, 그 내용에 관련해서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약 2만 가구 분양이 예정된 가운데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 소형 주택도 최소 10억 원이 넘는 강남권 분양주택은 현금 부자가 독차지하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7월 말 이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권에서는 그야말로 시세 대비 반값인 로또 아파트를 10억 원 이상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 당첨받아 1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9억에서 10억 이상 고가 분양주택에 한정해서라도 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 채권 입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3채 중 한 채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9억 원 초과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9억 원 이상 분양주택은 2016년 11.3 부동산 대책부터 중도금 대출이 막혔고 지난해 12.16 대책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 만큼 당첨이 되더라도 현금이 충분한 부자가 아니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분양가 억제 정책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당장 자금 마련 가능한 현금 부자만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로또 아파트를 독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논의 때부터 일각에서는 주택 채권 입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채권 입찰제를 적용하면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의미가 사라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채권 입찰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격이 9억에서 10억 원이 넘는 고가 분양주택에 한정해서라도 채권 입찰제를 도입해 분양이익을 환수하거나 청약 참가자의 자산 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 오늘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